자, 이제 교재 보면서 갈 테니까 교재는 6페이지에 봐보세요. 6페이지. 자, 여기 앞에 했던 것들 그대로 써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볼 건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페이지가 6페이지인데 공법에 관한 뭐 국토 전반에 대한 계획법이고, 계획법이니까 행정계획에서 이렇게 정한 대로 진행하는 게 법이다. 그리고 계획을 짤 때는 어떻게 짜야 되냐, 이거 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요거 하나 보면 돼요. 구속적 계획은 나랑 관련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일반 처분성이 있고 행정 계획에 따라 어떤 행위를 규제하는 행정행위 형질을 갖고, 그다음에 국민과 그 계획을 짠 사람 모두 구속하기 때문에 양면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냥 들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요거예요. 예, 나랑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까? 네. 근데 비구속적 계획의 경우에는 얘는 광역, 기본, 종합, 요거 들어가는 계획들 있죠. 요건 다 방향만 제시하는 거니까 나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 세 글자 들어간 거 아니면 다 무슨 계획으로 빼면 돼? 구속적 계획은 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됐고, 이걸 이제 표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요거예요. 아까 봤던 거. 자, 예, 광역, 기본, 종합 들어가면 나랑 관련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라 수립해서 무슨 절차고? 승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봐라 해서 뭐로 의견을 듣는다? 공청회. 근데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이 계획을 짠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구속력이 있어서 구속적 계획을 하는데, 입안에서 뭐 해야지 효력 발생해? 결정. 결정에 따라 고시가 됐을 때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나는 구속력 들어가는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청회가 아니라 뭐로 돼 있어요? 공납. 됐어. 그래서 그거 두 개 성격 비교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행정계획은 상하 위계 질서를 갖는다. 그래서 아까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었잖아요. 상위 계획이 부합돼야 되죠. 하위 계획은 지침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하 위계 질서가 있는데 하위 계획이 상위 행정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돼야 돼. 근데 만약에 적합하지 않게 수립되었다. 당연무효는 아니야. 다 없어지진 않아요. 바꿔야지. 그래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한데, 그때 취소나 변경에 사유가 되는 것 뿐이지 이게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당연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당연무효다. 그래서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변경 사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로 그게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권한자 할 때 도시 그러면 어디야? 그러면 도시가 아까 어디에? 시, 군이에요. 특광, 시, 군을 우리 일반적으로 행정 관할 구역이라 하고, 이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도시 군 계획이라 한다. 도시군 계획. 네, 줄여서 부를 때 너무 기니까 우리가 특광, 도를 우리는 뭐라 불렀죠?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을 뭐라 불러요? 시군구청장. 그리고 특광, 시군을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아까 했던 건데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제일 먼저 뭐부터 지정이 되고? 광역계획권. 그럼 누가 지정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가.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밑에 있는 누가 짜서? 시장군수가 짜서 윗사람이 누구예요?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근데 만약에 이게 시도에 걸쳤어요. 누가 지정해요? 국장. 그럼 그 안에 있는 시도지사가 짜서 누구한테 승인 얻어야 돼? 국장. 근데 얘네가 몇 년 안에 승인 청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안 했네? 시장군수가 안 하면 누가?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승인 청을 3년 내에 안 했네? 그럼 누가? 국장이.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단독으로 도지사가 짤 수 있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짜야 돼? 국장.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겠죠. 그때는 쥐가 승인권자인데 쥐가 승인 얻을 필요가 없어서 신청 안 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아까 무슨 신청하고? 조정. 그럼 단독으로 들어오면 권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한댔죠. 이거 내용 그대로 쓴 거예요. 뒤에 속도 나오는데 이거 판사하는 거 따라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자, 용어 정리 중에서 혹시 나온다 그러면은 요거 1번하고 2번인데, 광역도시계획이 뭐야? 그럼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어디에서 방향 잡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인데 우리 시험에서 광역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광역시의 방향 제시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야? 아니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고, 도시군 계획이 나오면 항상 끝날 때 뭐하고 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만 알면 돼.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가 어디예요? 그러면 특광, 시군인데, 잠깐만, 여기 군 할 때 광역시에도 군이 있죠.
광역시 군으로 나눠지잖아. 그럼 광역시 군을 말하는 거예요? 광역시 군은 빼야 돼? 빼야 돼. 그래서 광역시 관할구역 군은 제외 이렇게 된 거야. 군이 두 군데 나오잖아. 도에도 시군이 있고 광역시에는 구군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은 요 광역시의 군은 아니라는 얘기야. 도시할 때. 그리고 그 지역의 공간구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걸로 기본계획하고 뭐로 나눠진다. 관리계획. 근데 시험장에 가면 기본계획을 빼고 광역도시에 집어넣거나 했던 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면 얘는 딱 지역이 광역계권이 아니라 어디라고 줬네. 도시니까 특광, 특특, 시군이겠죠. 거기에 방향 제시하는 종합적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수립에 뭐가 되고 지침. 그리고 우리랑 직접 관련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에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관련 있는 계획이죠. 그래서 개발부터 정비, 보존을 위해서 현재 이것저것 다 규제하는 거야. 토지 이용부터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안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위해서 짜는 계획을 우리 용계, 기, 도, 지, 입이었는데 요게 없어졌죠. 여기 없어지면서 입체 복합구역이 들어갔어요. 입체 복합구역. 입체 복합구역이 아까 뭐였지?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처음 들은 단어를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아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없어지면서 3개 구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백지에다가 완전 새 거 만들겠다 했던 게 하나 있어요. 도시를 완전히 혁신화 만들겠다. 도시 혁신 구역. 그럼 거기서 짜는 계획은 도시 혁신 계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업 지역이 노후화됐는데 이 공업 기능을 좀 살리려면 주거 기능도 넣고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복합적인 용도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걔는 무슨 구역이야? 복합 용도 구역. 그거는 근데 공간 재구조가 계획이라고 새로 만들었어. 걔로 하는 거고 입체 복합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요. 그래서 입은 그대로야. 입은 그대로인데 보여줄게요. 여기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공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에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 요게 새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빠지고 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재 내가 나중에 수정해야 될 것들은 뭐로 바꾸세요는 제가 프린트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지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바뀌고 제가 들어왔구나 라고 아시면 돼. 아시죠? 네. 그럼 이제 교과서 볼까요? 이제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과 입체 복합구역의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따로 이제 수정해서 넣을 거니까 나중에 그거 싹 지우고 제가 프린트해서 뭐 뜯어서 붙여야 될 건 붙이고 써야 될 건 쓰게끔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 내가 만든 책 내가 찢어내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거 일단 지워놓으시고 일단 입체 복합구역이라고만 써놓으시면 돼. 그럼 이제 이거 5가지를 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이고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공부할 때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서 지구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얼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었어. 지구가 뭐야? 블럭. 특정한 블럭을 딱 묶어놓고 여기 지역 안에서는 이 계획에 맞지 않는 개발하지 마라고 해서 이 계획에 맞게끔 하면 인센티브 주겠다. 대신에 도시 여기가 A 도시인데 A 도시를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이죠. 특정한 지역의 먼부를 지정해서 기능을 올려주는 거야. 기능 증진하고 미관도 개선해서 앞으로 양호하게 입체적으로 개발하려고 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일증 개 양만 기억하면 돼. 일증 개 양. 일이 뭐야? 일부 증진 개선 양호. 일증 개 양. 목적이 전부예요.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는데 여기다 광역도시계획 집어넣어서 틀리게 했었던 거.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그러면 아까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마다 짜놓은 계획이죠. 봐봐요. 전국에 짜놓은 계획이 국가 계획이라면 도시마다 짜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계획이야. 그럼 이제 하나 물어봐야지. 자, 다른 법률에서 여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그럼 여기 개발하려면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이미 짜져 있는 계획이 있어? 짜져 있는 계획이 있어. 여기 짜져 있는 계획이 뭐였지 조금 전에? 도시마다 다 짜는 계획.
도시군계획. 그럼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돼요? 도시군계획과 안 맞게 개발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다른 법률에서 토지를 이용할 때 기본이 되는 계획이 뭐야? 그럼 뭐예요? 도시군계획이야. 그래서 다른 법률의 이용 개발의 기본이 되는 계획 그러면 뭐예요? 도시군계획이에요. 근데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계획이에요. 얘는 아까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무슨 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두 개로 나눠지는데 만약에 타법에서 여기 지역에 예를 들어 도로, 상하수도 뭐 부문별 계획을 짠대. 부문별 계획이라고 할게요. 부문별 계획을 짤 때 요 해당 도시에서 방향 제시해 준 계획에 맞아야 되죠. 여기서 한 개 도시에 방향 제시하는 게 무슨 계획이야? 그럼 얘는 기본 계획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부문별 계획을 짤 때는 무슨 계획에 맞아야 된다? 기본 계획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부문별 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런 말 쓰는데 시험장 가면 이거 관리 계획으로 바꿔요. 따라봐. 부문별 계획. 똑같이 해야 돼요.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기억해야 돼? 부문별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돼. 부문별 계획 나오면 무슨 계획이 떠올라야 돼요? 기본 계획이 떠올라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관리 계획으로 나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국가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중앙에서 짜는 거예요? 지방에서 짜는 거예요? 중앙.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을 하는데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짜는데 전국에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해야 되죠. 전국에 무슨 계획 다 짜져 있는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이거 결정할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포함됐는데 둘이 상충하면 누가 우선한다? 국가계획. 그래서 국가계획이 가장 우선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순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럼 계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끝났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자세하게 써놓은 건데 기본소에서 쓸 때는 광역도시계획 되게 8페이지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걸 줄인 거라서 자 다른 거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말에 대답만 해줘 보세요. 자, 두 개를 묶은 거를 뭐라고 부르고? 광역계획권. 그럼 국장 아니면 도의사가 묶었죠.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하는 거 뭐예요? 그럼 기초조사는 당연히 수립하는 사람이 해야 되죠. 그래서 수립하는 사람이 기초조사를 하는데 이게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기초조사하는 거예요? 기초조사하고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예요? 써놨어요. 광역계획권 지정한 후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거야. 지정이 먼저, 그 다음에 계획이 2번인 거예요. 근데 시험에 광역도시계획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한다고 됐어요. 광역도시계획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이미 지정돼 있어. 지정을 해야 계획을 짤 거 아니야. 근데 그 개념이 안 된 사람은 그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짜는 거잖아요. 근데 지문을 광역도시계획으로 지정한다고 됐다고. 지정이 돼야 계획을 짜는데 안 됐는데 어떻게 얘로 계획을 짜서 합니까? 그래서 순서가 지정이 먼저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이렇게만 아시면 돼. 그리고 지정권자는 누구누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국장하고 누구로만 돼 있어요? 도지사. 여기다가 시험장 가면 시도의사라고 꽂아요. 서울시장은 한 개 관할하지 두 개 관할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서울특별시는 도시 한 개만 관할하는 시장이잖아. 근데 도지사는 시군 두 개 관리하잖아요.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정 못하지. 그래서 국장하고 누구만 지정하는 거야? 도지사만. 근데 여기다가 시도지사 이렇게 써놓으면 틀렸다고. 여기 시자는 빠져야 돼.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다. 그리고 기초조사한 다음에 의견 듣는 거 멍청해? 공청회 개최할 때 주민들 아까 모아놓고 아까 계단에 앉아서 막 얘기하는 거 봤죠? 그걸 이제 공청회로 들어서 거기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네. 타당하면 반영해야 돼요? 그냥 쌩해야 돼? 반영해야지. 뭐 이걸 시험 문제를 내.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내면 이거 틀린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도지사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누구도 있죠. 시장군수 의견도 들어야 돼. 도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시장군수 의견도 듣는다. 그리고 지방의회라고 나오면 내가 지금 하는데 수립하는 게 시도지사가 짜면 시도의회고요. 시장군수가 짜면은 어디 의회겠네? 자, 시도의사는 시도의회 거고 시장군수는 어디 의회겠네? 시도의회, 시군의회겠지. 그래서 시도는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시장군수는 시도의회 의견 들어서 윗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시장군수가 관계 시도의회와 시군의회 의견을 듣고 그리고 도지사는 밑에 누구 있어요? 시장군수 의견 청취해서 이 내용을 윗사람한테 보내는 거야. 그래서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면 국장은
직접 못 들으니까 시도의사한테 보내면 시도가 시도의회 의견 듣고 시장군수 의견 들어서 다시 결과 송부하는 형태인데 얘는 시험에 뭐 나올 가능성은 없고 제가 한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돼요. 시장군수가 짜면 어디 의회 의견 들어요? 시군의회. 시도의사가 짜면 어디 의회? 시도의회. 그렇게 하면 돼. 국장은 어떻게 들어요? 송부에서 들어서 받는다 된 거야. 국장은 직접 못 들으니까. 송부해가지고 얘네가 의견 들어서 제출하는 형태로 돼 있다. 끝. 그럼 이 절차를 누가 하는 거죠? 이거 누가 하는 거야? 기초서 누가 하는 거예요? 계획을 짜는 사람. 계획을 짜는 사람이 누구야? 수리권자. 수리권자 하는 거지. 수리권자. 이 사람이 하는 거라고. 이 사람이 저거 했다고. 아, 책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게 쓴 거예요. 위에 있는 세 가지를 이 사람이 한다고.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짜서? 시장군수. 시도에 걸치면 시도의사가 공동 짜는 거죠. 3년 안에 시장군수가 신청 안 했네? 그럼 누가? 도의사가. 시장군수 요청하면 도의사가 단독으로 짤 수도 있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구 나와야 돼? 국장. 글씨가 좀 진하게 돼 있을 거예요. 시도의사가 3년 내에 신청 안 하면 누가? 국장. 요청하면 같이 짤 수 있댔죠. 시도가 요청하면 국장이랑 같이 짜면 되고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의사가 같이 짜면 된다. 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단어 보고 누가 짜겠다라는 걸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인 거예요. 자,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면 돼. 자, 시장군수가 3년 안에 승인청을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짜야 돼요? 도지사가 짠다. 맞죠?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누가 짜야 돼? 도지사가 수립. 할 수 있다.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할 수 있다고. 걔 아니면 다 하여한다로 해야 돼.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 하여한다. 요청이란 말이 없잖아. 이게 된 거죠.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의무사항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짰으니까 이 사람한테 뭐 해야지? 승인 신청한다고 그랬죠? 그럼 승인권자가 하는 일이 승인권자는 지정했던 국장 아니면 도지사인데 국장이면 중앙이 나올 거고 도지사면 지방으로 나오겠지 뭐.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 신청은 시도가 짜면 국장한테 시장군수가 짜면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해라. 그러면 국장이면 중앙일 거고 도지사 할 때는 뭐로 바뀔 거다? 지방으로 바뀔 거다. 그 뜻이에요. 할 거 없어. 그 다음에 승인이 되면 본인이 도장 찍었지만 보내줘야 주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지? 송부하면 공고 열람을 30일 이상 시켜라 라가 끝이에요. 이건 안 봐도 돼. 상관없어. 요건데 요게 이제 교과서에는 되게 길게 나와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봐야 된다 해서 제가 썼던 거고 제가 아까 기초조사를 한 번 해놓고 계속 할 때마다 돈 쓰는 거 아깝다. 그래서 기초조사 무슨 체계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죠? 정보체계를 만들어 놨으면 몇 년마다 반영하시랬죠? 그래서 5년마다 확인해서 변동사항을 반영하세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여기 기초조사할 때 뭐 할 거냐? 인구, 경제, 사회문화, 조사, 측량 전문가한테 아까 의뢰할 수 있댔죠? 그리고 공청회 나오면 공청회가 몇 월 며칠 내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침 저녁으로 뭐는 보죠? 신문. 근데 요즘에 신문 안 보니까 법조문에 하나가 들어갔어. 인터넷 홈페이지가 들어갔어요. 요즘에 신문 안 보잖아. 집안에 지금 종이신문 오시는 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자기 집에 그 일간신문 종이로 온다. 뭐 낚였구나. 뭐 낚였어. 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찾아서 보는 게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가니까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옆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라. 그리고 공청회 개최 며칠 전까지. 어제 해주고 오늘 가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그리고 시장군수일 때는 시군의회, 시도의사 할 때는 시도의회, 도지사가 짤 때는 시장군수도 의견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볼 거 없어. 그럼 이게 끝났어. 그럼 이제 광역도시계획 끝났으니까 이제 순서대로 가야죠. 자, 아까 이렇게 해서 A씨가 있었고 B씨가 있을 때 요거를 묶은 거를 아까 광역 뭐라고 불렀고요? 근데 광역계획권이 전국에 다 있어요? 특정 지역만 있어요? 우리나라 6군데 있어요. 6군데 말고 딴 데 없어. 그런데 여기 A시에서 이제 계획을 짜겠다. 그럼 뭐가 먼저 나오고 기본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먼저 나오고 여기 나와야 무슨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관리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계획을 하려면 기본계획이 뭐가 다르냐를 내가 보여줄게요. 걔랑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보여줄게.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은 같은 거예요. 해보자. 자, 여기 한 개 도시 나왔어요.
한 개 도시의 인구 경제 사회구는 앞으로 이런 도시를 만들 거야. 2040 성남시 기본 계획을 짤 거야. 그러면 방향 잡는 계획이니까 뭐 나와야 되고? 수립해서 승인. 근데 수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사람이 할 일이 아까 세 개 있었죠. 뭐부터? 기초조사. 그 다음에 들어봐야 되니까. 공청회 할 때 안 오니까. 지방의 의견 들어서 수립이 됐어. 보내죠? 승인권자가 하는 거는 의담 뭐 해야 돼? 협의하고 심의 거친 다음에 승인하고 나서 관련서를 뭐 하죠? 성부에서 공고 열람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수립권자만 찾으면 끝나 얘는. 제발 도시가 어디야? 그러면 아까 도시 어디지? 특광, 특특, 시군이야. 그럼 그 사람이 짜야죠. 그럼 수립권자 누구예요? 그러면 특광, 특특, 시장, 군수예요. 근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짠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걸 국장이 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이거? Only you. 앞에 뭐 단어 붙었어요? 그럼 오직 이 사람 아니면 못 짠다는 얘기잖아요. 시험장 하면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짤 수도 있다 이렇게 꼬시는 거야. 그거 안 나와. 기본계획은 그 지역 잘 아는 사람만 짜야 되는데 그래서 급수가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라서. 그래서 특광 특등은 본인이 확정을 하지만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얻어라? 도지사한테. 그럼 나머지 내용은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요거만 다를 거야. 지방의회가 시도의회는 없겠죠. 그냥 특광, 특특, 시군, 의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의견 제시 다 며칠 안에 하라고요? 30일. 수립권자가 보내서 협의심의할 때 이게 여기 누가 없네? 국장이 없죠. 그리고 여기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회라가 없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없어. 여긴 누가 없기 때문에. 국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국장은 뭐만 제시해주죠 아까? 기준만 제시해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짰다라고 보고는 드리는 형태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순서인데 그럼 모든 도시가 이 계획 수립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해야 되는데 개발 가능성이 없으면 굳이 안 짤 수도 있겠네. 그리고 이미 광역도시계획 아까 짤 때 기본계획을 다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서 기본 광역도시계획 짤 때요. A시 기본계획을 모두 포함한 거야. 그럼 짜야 돼? 안 짜도 돼? 안 짜도 되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 있다가 빠졌네. 첫 번째가 개발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자, 인구가 제일 많이 몰려있는 게 서울하고 인천하고 뭐죠?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광역시하고 붙어있지도 않아. 근데 요 시가 현재 인구가 10만 이하래요. 그러면 개발 가능성 거의 없고 인구만 빠져나가는 소멸도시인 거야. 기본계획 짜야 됩니까? 안 짜도 되지.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경계같이 하지 않으면서 인구도 얼마?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안 짤 수도 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기본계획을 모두 포함하면 안 짤 수도 있다.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영어로 뭐 하고? 됐어요. 언니 누구만 짜고? 특광, 특특시장군수만 짜고 원칙은 짜야 되나 안 짜는 경우 두 개가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모두 포함한 경우 안 짤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도 않으면서 인구마저 얼마? 10만 이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얘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가 그럼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하면서 여기다가 뭐 도로를 하나 깔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집안이 되게 연약하대. 그럼 딴 데로 갔어야죠. 그래서 안 되겠다. 토지 적성도 검토해야 되겠다.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 적성 평가를 추가로 해라. 그리고 얘가 만약에 뭐 풍수에 뭐 비만 오면 홍수나 재취약성이 있으면 개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재취약성 분석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할 거 많아 죽겠는데 또 하라고 그래서 토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토했다. 토가 뭐예요? 토지 적성 평가 해. 재취약성 분석. 얘는 광역도시계획에는 없는 게 추가되는 거예요. 기본계획에만 있어요. 토했다.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리고 기본계획은 아까 영어로 only 누구만 짜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짜기 때문에 절대 국장이나 도지사 못 짜는데 광역도시계획을 배웠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관리계획 하고 나면 진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아예 only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 됐어,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 누구야? 그러면 특, 광, 특, 시, 군이에요. 그럼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얻으라고 그랬는데? 도지사. 특광, 특특 본인이 확정 됐죠? 그래서 영어로 아까 뭐 하나 외워달라고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짠다. only. 됐고. 아까 토했다에서 요거 토지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은 어느 계획은 나오는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없어요.
그럼 이제 관리계획으로 할게요. 기본계획 끝내고 안 하고 요거 한 다음에 책 보면서 끝낼게. 교재는 저랑 같이 볼 거예요. 이따 여기 봐. 무슨 단어로 바뀌었네 이거. 기본계획이라는 단어가 관리계획으로 바뀌었으면 나랑 관련이 있다. 구속력이 들어오겠구나. 그럼 얘는 수립이라는 표현보다는 무슨 단어를 많이 써요? 입안이라는 단어를 쓸 거고 입안에서 윗사람한테 승인 신청이라고 안 해. 뭐라고 그래? 결정 신청하고 이제 결정이 돼서 고시되면 효력 발생하겠네. 얘도 순서는 똑같아요.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하는 거. 기초조사. 근데 얘는 구속력 들어가잖아. 공청이라고 하면 안 되고 단어가 뭐로 바뀌어요? 공람. 주민 공람. 공람할 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누구 뽑아놨네. 지방의회. 의견 들은 후에 입안권자가 보냅니다. 보내면 뭐부터 해요? 협의하고 심의. 의협 심. 거친 후에 결정이 되면 관련서로 이제 고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서로 송부해서 열람시켜라. 근데 여기서 수리권자가 입안하는 권한자가 도시니까 당연히 기본계획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은데 아까 기본계획은 영어로 뭐였죠? 근데 얘는 집행하는 계획이 국가계획이야. 그럼 누가 짜야 되는 게 맞아요? 국장. 광역계획 짰던 분이 짠 거야. 그럼 도시가 짜야지. 도에서 광역도시 도시가 짰으면 이거 도시가 짤 수 있어. 그러면 높은 사람부터 쓰면 어떻게 돼요? 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가 짜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죠? 그럼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하면 되겠네. 그리고 특광, 특득은 본인이 해야 되죠. 그러면 끝날 때 뭐로 끝났어요? 그럼 시도의사가 하면 되겠네. 그죠? 특별자치도의사는 여기 껴있잖아. 그럼 시도의사가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면 네가 결정해라 권한 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시장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 대도시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 이렇게 돼 있어요. 대도시는 누가? 대도시장이. 국장이 입안하면 누가 결정해야겠네? 국장. 그럼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장 예외 국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이 원칙이고 예외가 누구였어요? 국장이에요. 근데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가 시험에 잘 나와요. 국장이 결정하는 건 본인이 입안한 거죠. 도사 입안하면 도사 결정하겠지.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는 본인이 입안한 계획이 있대. 요거. 그리고 용도구역 중에 규제 제일 센 게 뭐예요? 개발제한구역. 이거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 해제한다고 그러잖아요. 해제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대. 무조건 해제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너무 개발이 안 되니까 뭐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 조성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면 비수도권에서는 해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 1등급, 2등급지도 해제해주겠다.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5개 등급이거든요. 1등급부터 5등급이야. 뭐가 좋은 땅이에요? 수능은 1등급이 좋은 건데 개발제한구역은 1등급은 절대 개발하지 말아야 2등급, 5등급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1등급, 2등급 그동안 안 풀었는데 풀겠대요. 그러면 이제 그 땅 갖고 있는 71년도에 처음 지정돼서 전국에 지금 7군데 있단 말이에요. 광역시 주변에만. 근데 그거를 해제해가지고 지방 활성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니까 누구겠네? 국장.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권한, 결정 권한은 국장인데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건 시도 권한도 있어서 걔한테 넘기는 거야. 그럼 이제 울산 시장이, 울산 광역시장이 해제할 수 있어요. 다 조건에 맞으면. 이번에 제일 호재 볼 때가 울산하고 마산, 창원 있죠. 거기가 개발 제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지역은 땅은 좀 어저께 유튜브 찍고 왔는데 어느 땅 사면 좋을까요? 물어보길래 얘기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얘기해버렸어. 얘기해버렸는데 누군가 보면 또 울산 땅 사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 중개사분들 전화 와요. 전화 온다. 저번에 그 마산인가? 마산에 우리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인데 교수님 어떻게 도대체 뭘 하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제가 어저께 뭘 했죠? 그 사람이 교수님이 뭐라고 해가지고 땅 사러 봤는데 뭐 그런 거야. 유튜브 보고 왔대요. 네, 이런 사람이에요. 울산하고 이제 창원 있지. 그 봐봐. 개발제한 주변에 또 땅 사러 간다는 사람들 많이 나올 거야. 해제하는 곳이 제일 많으니까 땅값이 올라갈 거 뻔한데. 근데 해제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해제됐을 때 환경 파괴는 문제는 생각을 해야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누구만 해야 돼요? 국장만. 시가가 무질서하게 되는 거 막겠다고 했던 것도 규제하는 거라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만 하는 건데 원래 시가와는 결정권자가 시가와는 누가 안 됐죠? 시가와는 시도의사 결정권자예요. 근데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만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 그럼 여기서 예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결정권자였는데 여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용도구역 아까 몇 개 돼 있다고? 3개. 이제 연습하는 거야. 일단 화이트에다가 싹 새로 이제 그림 그리겠다고 만들어낸 게 도시 혁신시키겠다고 해서 도시 혁신구역.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능이 있는데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주상공 중에 어디예요? 공업지역 낙후된 거를 한번 다시 살려보겠다 해서 기능 넣은 거를 무슨 용도구역이에요? 복합용도구역이야. 그 두 개를 입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기반시설. 그럼 기반시설을 이거를 결정이 되면 뭐라고 부르고? 도시군계획시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입체적으로 복합해서 만들겠다 해서 뭐예요? 입체복합구역. 용도구역 몇 개? 3개. 도시공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이하 뭐라 한다? 입체복합구역이라 한다.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입체복합구역은 계획이 없어요.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은 있어요. 근데 입체복합계획은 없어요. 이따가 내가 구분할 겁니다. 그럼 이제 결정권자가 이제 이 사람이 결정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초조사할 때 아까 기본계획에서 아까 뭐 했다고 그랬지? 기초조사 할 거 많아 죽겠는데 또 했다 해서 토했다고 그랬잖아. 얘는 땅을 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해야 돼요. 그래서 환장학원 내에서 환경성은 또 추가돼요. 네. 볼까? 여기 하나 더 붙었죠. 토했다고 그랬는데 이 2가지는 하는데 땅 파야 되는데 땅 파다가 주변 환경 다 파괴할까 봐 뭐 하나 추가됐네. 환경성 검토라는 게 하나 추가됐다. 그래서 환장학원 내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민 공람할 때 우리나라는 어떤 안에 대해서 보여주는 시간을 며칠간 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다 14일 이상이에요. 공람 기간은 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인데 이게 정관장 홍삼 그랬죠. 정관장 할 때 정이 뭐였지? 정비계획, 관이 뭐죠? 관리처분계획. 걔네는 홍삼, 3이 뭐야? 30일. 그 3개는 기억해달라고. 정관장 홍삼, 걔만 30일이고 얘 빼고는 다 14일 이상이에요. 시험 문제 풀다 보면 14일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공람 기간은 다 며칠 이상? 근데 우리나라 다 15일 주거든요. 14일 이상이죠. 15일이면. 그럼 이제 요 기간 안에 보고 의견 있으면 제출합니다. 그럼 얘가 통보를 60일 안에 해주겠대. 그리고 공람할 때 보여주면 안 되는 사안을 보여주면 문제 생기죠. 국방상 먼밀, 기밀이야. 그 찍으면 SNS 올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제 팔로우가 김정은이 있어요. 김정은인데 여자애야. 김정은이라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국방상 기밀로 뭐 들어왔을 때 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 한해서 생략 가능하고 경미한 경우에도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는 아까 도시군관리 내용 모두 다 듣는 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은 안 들어서 지 위에다가 지 없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지방의 의견 청취에는 뭐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은 안 들어. 그거 하나만 체크하면 돼. 이따 쓸게 쓰지 마.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다 써있어요. 깜짝 놀라. 똑같아가지고. 지방의 의견까지 들었으니까 이방권자가 이제 결정 신청해서 협의할 때 시도대장이면은 단어가 뭐로 나오겠냐? 그러면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국장이면 단어가 뭐로 바뀌는 것 뿐이다. 중앙. 근데 심의할 때 이게 공동심의라는 게 있어요. 공동심의. 건축위원회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아까 심의기구위원회 이름이 뭐였죠? 도시계획위원회였잖아. 도계위였는데 갑자기 건축위원회가 끼어들어요. 그럼 건축과 관련된 내용은 용계기도지 입도복 있었지 아까. 용계기도지 입도복 있었잖아. 도복 입고 나간다고 입도복이라고 그래. 입도복. 그 중에 요거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계획이거든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 내용은 건축 애들이 전문가들이 더 잘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는 어디랑 공동심의 해야 된다고? 건축위원회.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계획이다고 기억해 두세요. 됐고, 그 다음에 주민은 입안할 수는 없어. 입안권자의 주민 없었죠. 근데 주민은 입안을 못해도 입안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요거 입안을 제한할 수는 있댔어요. 내가 갈 때 그냥 가져야 돼. 오른손 왼손에 서류 들고 가야 돼. 서류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랑 계획설명서 작성해서 우리 동네 기반시설 너무 부족한데 도로 좀 놔주세요라고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는 있다. 제한. 그걸 제한인데 기반시설 좀 설치해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주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구 폐지되는 거 대체해주세요. 그리고 얘가 뭘 썼지 옛날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입체복합구역 그대로 놔둬도 돼. 저는 안 바꾸고 싶어서. 그래서 기지산지 입으로 외웠는데 또다시 외우려면 귀찮잖아. 그래서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아니라 입체복합구역. 입체복합구역 앞에 무슨 단어가 생략됐는데?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그래서 용산역 위에다가 뭐 더 짓는 거 있잖아. 밑에는 그 외국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그 우주여행 같은 건데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여기 지하철이 지나가. 뻥 뚫어가지고. 이거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건물들 막 있는데 건물들 사이로 지하철 지나가는 거. 일본도 있고 저기 싱가포르 뭐 외국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 도시공개 시설 이거 도로만 쓰기 아깝잖아요. 공간을 더 쓰자. 이게 입체복합이야. 아, 단어가 너무 어렵지. 근데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 와서 아직까지 저도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아. 나 오늘 처음 내 입에서 도시 혁신구역이라는 말 썼어요. 근데 되게 노련하지 않아요? 많이 한 거 같죠? 나도 지금 적응이 잘 안 돼. 입체복합구역 이 단어가 잘 안 돼. 그럼 기지산지 입이라고 해서 요 5가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하게 되면은 얘가 받아주겠다 기다려라 해서 통보 나오면 통보 며칠이죠? 45일. 연장해서 얼마? 30일. 이건 똑같죠? 근데 여기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아까 무슨 시설? 기반시설은 전체 면적 5분의 4 토지 소유자 동의 얻어와야 되고 나머지는 다 얼마야? 3분의 2. 근데 입체복합구역은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어요. 현재 법만 나왔고 시행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법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시행령이 나오면 나중에 프린트 또 드릴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라 그분들께서 하신 거야. 그러면 현재 기반시설만 5분의 4 동의 얻고 나머지는 3분의 2인데 아마 제가 볼 때 이거 3분의 2로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네가 입안 제한했으니까 이거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전부 또는 일부야? 이거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럼 요거 하나 물어봐야지. 도시군관리계획은 주민이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 틀렸죠? 입안하는 경우는 절대 없고 입안을 뭐 하는 경우는 있어요? 제한하는 경우는 있어. 그럼 주민은 용도 지역의 변경에 대하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 용도 지역 지정해달라고 하는 건 없잖아. 기지산지만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제한하는 사유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반시설은 3분의 2 이상의 면적 토지 소유자 동의 얻어야 된다. 그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4고 나머지가 다 뭐예요? 3분의 2. 그걸 시험에서 내는 거고 입안 제한에 따른 통보는 60일 안에 해야 된다. 그렇죠. 45일이에요. 시험에 60일로 낸 거예요. 그리고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그렇죠.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시험 문제인 거예요. 잘 나와요, 입안 제한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얘는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건축 계획이라서 어디랑? 건축위원회랑 공동심의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던 게 무슨 구역이었어요? 그럼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운수가 지구단위 위반하면 결정도 시장운수가 해버린대요. 그래서 지구단위계 관련된 사안을 시장운수가 위반하면 원래는 도지사한테 결정 시정인데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직접 결정해? 시장운수가 한다. 이게 개정돼서 작년에 바로 나왔죠. 꼭 보라고 했던 건데 이거. 일단 요거까지.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결정이 될 때 제 땅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땅인데 도로가 결정이 됐대. 내 땅으로 이렇게 됐대요. 그럼 내 땅이 여기까지 들어갔는지 여기가 다 들어갔는지 모르잖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도면 있죠. 지형도면. 지형도에다가 표시해서 그려주는 걸 지형도면이라고 해요. 뭐라 불러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결정된 사항을 표시하여 그린 도면을 요거 고시해야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결정된 내용을 고시해봤자 내가 모르잖아. 그럼 효력은 요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요거 그렸을 때 발생해야 되죠. 그럼 효력 언제 발생해요? 그럼 언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근데 그럼 지형도면 누가 그리냐? 기초조사한 사람이 입안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누가 기초조사했어? 그럼 결정한 사람이 아니라 입안권자잖아요. 그럼 누가 지형도면 그려요? 그럼 누가 그래요? 입안권자인 특광, 특특 시장운수가 그리는데 급수 제일 낮은 사람. 그래서 시장운수는 윗사람한테 승인 얻어야 돼요. 그래서 입안한 자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는데 시장운수만 누구 승인 얻어라?
도지사. 대조해가지고 결정된 내용 확인했는데 착오 없으면 30일 안에 승인해주고 요거 고시가 됐을 때 효력 발생하겠다. 여기까지가 도시공간의 내용인데 이번에 신설된 게 아까 용도구역 3개 신설됐죠. 3개. 3개 중에서 아까 화이트. 이봐, 이 나오는 거 봐봐. 와, 대단하신 분들. 전국에 아마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계신 102명하고 저 103명. 그것도 없어. 몰라, 잘. 화이트 그랬는데 도시혁신구역 나오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공업지역 노후화됐는데 기능 여러 개 넣어보겠다고 만든 거? 복합용도구역. 그리고 여기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 도시공격 시설을 한꺼번에 그냥 왕창 넣어가지고 기능 뭐 청사했는데 옆에 아파트도 있겠대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게 복합구역, 입체복합구역. 앞에 무슨 시설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거야? 도시공격 시설, 입체복합구역이에요. 이 세 가지를 공간혁신구역이라고 했어요. 공간을 혁신시키겠다 해서 공간혁신구역인데 걔를 지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나 더 만들어낸 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요 내용하고 똑같아요. 얘 그대로 베껴놨는데 한 개만 다르니까 그 다른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도시공관리계획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도시공관리계획은 구성력 있는 계획으로 이반권자가 제일 먼저 뭐부터? 기초조사. 토했다고 그랬는데 하나 추가됐댔죠. 환경성 검토. 그리고 공람할 때는 며칠 이상은 최소한 해줘라. 14일 이상. 근데 생략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일 때 생략하는 거 했죠. 뭔상. 뭔상. 국방상 기밀. 국방상 기밀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는 도시공관리계획 내용을 다 듣는 건 아니고 뭐는 없다. 지구 단위계. 지혜는 뭐 없다고? 지 없다. 그리고 이반은 원래 특강 특특시장군수가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도 입안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입안했으니까 원칙의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누구죠? 국장. 국장이 하는 건 본인이 입안한 건데 용도구역 2가지는 센 거. 개발제한구역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데 요 시가와는 무슨 계획 관련됐을 때?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 수사는 국토부 관할이 아니라서 누가? 회장이 하는 거죠. 그거만 하면 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없어지고 입체복합구역 있죠. 그거 그냥 결정권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도 돼요. 하나 더. 주민은 입안을 못하지만 입안해달라고 제한. 그래서 뭐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럼 기지, 산지, 입인데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입체복합구역. 기반인설은 돈이 많이 들어서 그 땅 면적 얼마 동의 얻어오라고 그랬는데 5분의 4. 나머지는 내가 통보해줘야 되죠. 통보할 때 며칠 안에 통보해주고 45일 연장해서 30일 전부 또는 일부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했어요. 이게 새로 나온 거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이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또 뭐야?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아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했었잖아요. 근데 걔가 사라지고 도시혁신구역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시군 관리 내용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게 몇 개가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걸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2가지 요거. 아까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요거 관련된 계획을 짜기 위해서 요 2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입체복합구역. 요 2개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에 요거를 짜기 위해서는 요 절차를 거치래요. 근데 절차가 도시군관리가 똑같아요. 입안에서 뭐 하는 거네? 결정. 기초조사 공람 지방에 똑같죠? 협의심의하고 결정하고 똑같잖아. 수리권자가 여기 도시니까 특광, 특특, 시군인데 예외가 누구만 있네? 도지사가 없어요. 이따가 이제 법조문 이거 올려준 프린트 있잖아. 그거 제가 그림으로 다시 그린 거예요. 똑같은 건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그 계획을 짜고 싶은데 요청해서 얘가 짜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국장이 짜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특광 시장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 그리고 특광 특특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도지사 대장이 그대로 하는데 국장이 입안한 건 누가 결정해라? 국장. 그럼 뭐만 빠지고 똑같네. 도지사만 빠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얘가 뭘 짤 건데? 이걸 짜는 거야. 지금 용도구역 3개 생겼죠.
그걸 어디다 지정하고 어느 위치에다 지정해서 거기서 어떤 계획 짤 건지만 짜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용도구역을 지정할 때 그거 지정하게 되면 잡아요. 도시혁신구역 지정됐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기능을 백지화시키고 개발할 때 인센티브 준다니까. 그럼 건물 어마어마하게 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값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 땅 소유자는 좋은 거지. 얘가 나중에 개발행위 하면 너 그냥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200%인데 1000%가 돼버리면 땅값 5배 올랐거든요. 그럼 너 돈 내놔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개발행위한테 기반인수 부담 좀 뺏어요. 그럼 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슨 시설이 문제 되겠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의 인근 지역의 뭐 주거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기반시설에 관한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요 두 가지만 짜는 계획이 공간 지구조화 계획이에요. 그거만 짜는데 요거를 기초조사 할 때 똑같은지 보세요. 토했다. 환경 똑같죠? 그리고 요거 최근에 5년 안에 했으면 이거 안 해도 돼요. 기초조사 한 거 5년 안에 했으면 뭐 얼마나 많은 게 변화가 되겠냐?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아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은 주민은 위반할 수 있다. 위반 못한다. 위반 못하고 위반을 뭐해요? 제한. 얘도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주민이 위반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제한. 그럼 공간 오른손에 왼손에 뭐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들고 갈 때 뭐 들고 갔냐면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랑 계획 설명서 이거 들고 갔거든요. 여기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도서 그리고 계획 설명서 이 단어만 바뀐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통보해 주는 거 있잖아요. 통보해 주는 게 제3자가 나왔어요. 요거 도시공개 시설 관련돼 가지고 관련 있는 제3자에게도 통보해라라는 게 하나 신설이 된 것 빼고는 없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협의하고 심의할 때 협의할 때 의견 제시는 다 공포법 30일 안에 의견 제시하세요. 요거 공람기간 아까 며칠 이상 열람시키세요? 30일. 그러면 협의할 때도 30일 안에 의견 제시해야 되는데 이 도시혁신구역만 10일로 돼 있어요. 혹시 입지규제 최소구역 할 때 이렇게 10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고 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뭐로 주로 바뀌었다고? 도시혁신구역만 10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 해서 걔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공부한 사람은 이게 더 쉽다니까. 괜찮아. 제가 이따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되니까 요거 의견 제시가 도시혁신구역은 30일이 아니라 10일이구나. 그리고 심의할 때 시도 대장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국장이 결정하는 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거거든. 근데 이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관련된 이거 지정하는 거는 중앙도계획을 거치라는 이유가 지방에서 이거를 막 지정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시도의사가 서울시장이 도시혁신구역 막 지정해버리면 국가정책하고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중앙정부한테 한번 물어보고는 가라 해서 구역 지정하는 거는 어디 심의 거쳐야 돼? 시도의사가 짜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요. 원래 시도의사가 짜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를 시도의사가 그냥 막 결정하면서 도시혁신구역이라고 개발하고 복합용도구역으로 개발하면 문제가 생길까봐 중앙정부에서 한 번은 거르겠다는 거예요. 국토부에 한번 가서 물어보고 해라. 그리고 결정이 돼서 지정되면이 나오면 효력 발생하는 건 똑같은데 이게 원래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던 거잖아요. 얘가 결정이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고 해당 내용 자체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보겠대요. 괜히 만들어가지고 우리 복잡하겠지. 출제위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100%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면 손 장지질게.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 할애해서 30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됐어. 그럼 이제 저거는 나로 별도로 좀 이따 보고요. 일단 세 가지부터 하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중에서 방향 잡는 거죠. 방향 잡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예요? 방향 잡는 거고 얘는 집행하는 거. 그럼 얘는 수립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입안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수립이고. 얘는 수립이고 얘는 수립인데 얘는 뭐로 써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수립에서 뭐예요? 승인. 얘도 승인인데 얘는 뭐로 써 있어야 돼? 똑같아요. 그럼 수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초조사. 기초조사 한 다음에 이거 들어보는 거. 공청회. 이때 안 오니까. 그럼 얘도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회. 얘 기초조사인데 바뀌어! 그렇죠. 공상으로 바뀌고 얘는 똑같죠? 똑같아. 그 다음에 수립권자, 입안권자 보내면 의 다음 뭐예요? 협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거쳐요? 심의 거쳐서 승인하거나 결정한 다음에 송부해서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요 수립권자, 입안권자 찾으면 다 끝나.
해볼게요. 얘 어디서 짜는 거지? 광역계획과. 그럼 같은 도에 있어서 도시가 지정해준 거야. 그럼 도시가 지정하면 누가 짜요? 시장군수가 짜서 윗사람이 도사. 시도에 걸쳐서 국장이 지정해준 거야. 그럼 누가 짜야 돼? 시도의사가 짜서 국장한테. 몇 년 안에 해야 되죠? 3년 안에 안 하면 누가 직접 짜요? 시장군수가 3년 안에 안 하면 누가? 도지사가. 이때는 도지사가 짠다. 시도의사가 3년 내에 안 하면 국장이 짠다.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죠. 시장군수는 누구랑? 도지사. 시도의사는 국장이랑 같이 짤 수도 있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 해야 한다. 됐어요. 공부 다 된 거예요. 네. 요거까지 이제 끝났어요. 그럼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대상 지역이 어디가 대상이구나? 도시니까 얘는 둘 다 똑같이 누가 원칙으로 돼 있어야 돼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로 돼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되면 없어! 여기 앞에 언니 이 사람만 짜야 돼요. 그러면 특광, 특특은 본인이 하는데 시장, 군수만 누구한테 승인 얻어요? 도시한테. 그래서 여기 국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럼 이 기본계획은 끝난 거예요. 근데 관리계획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는 게 맞는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구도 짤 수 있고 국자,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사도 짤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이 시도, 대장, 예외가 누구예요? 국자. 근데 요 계획과 가장 유사한 계획이 하나 생겼다. 무슨 계획이 하나 생긴 거야? 불러봐요. 공간, 구조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어 외우는데도 오래 걸리잖아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세 가지 계획을 구역을 제하기 위해서 짜는데 절차가 똑같았었죠. 똑같는데 여기 누구만 빠지는 거야? 도시만 빠져. 얘만 빠지고 협의할 때 의견 제시하는 게 30일이 됐죠. 다 30일인데 아까 하나만 10일. 도시혁신구역만. 그리고 심의라는 게 시도대장이 하는 거잖아요. 시도대장이 할 때 원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인데 이때는 심의가 지방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한번 건드리겠다. 요게 나올 것 같아요. 지방으로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 나중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이 되면 얘랑 관련된 기본계획 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본다. 그럼 곧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간주한다. 끝이에요. 절차만 따로 빼놓은 것 뿐이고. 근데 추가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아까 토했다라고 그랬는데 얘는 추가되는 게 하나 더 있었죠. 환자학원 내에서 환경성 검토. 그 차이점만 있어요. 이제 영화 한 편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장군수가 짜면 누구 승인 얻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 시도지사 짜면 국장. 지정권자랑 수행권자 같은 사람이고 기본계획은 영어로 뭐라고 했죠? 언니,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시장, 군수만 누구 승인 얻어요? 도지사. 그리고 관리계획 이반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얘는 예외 국장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도지사. 결정은 시도대장인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는 외워야 된다서요. 본인이 입안한 거랑 그다음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왔는데 국가계 관련된 것만. 수사는 누구로 단어가 바뀐다. 회장. 그 전부예요. 그럼 이제 주민 입안 제한할 때 주민은 입안은 할 수 있어? 입안은 못 해요? 못 하니까 입안권자한테 입안해 달라고 도로 좀 넓혀 달라. 도로가 무슨 시설이죠? 기지, 산지, 입 5가지는 제한할 수 있죠? 입안권자한테 제한할 때 기지, 산지, 입 제한하는데 이게 입이 뭐라고 얘기해? 입체 복합구역으로 바뀌었댔죠. 그래서 이게 입체 복합구역에 지정 변경해 주세요. 요거 지정되고 나면 도시공개시설 입체 복합구역에서는 뭐 하지 마.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얘는 아까 얼마동의 얻어라가 아직 시행령이 안 나와서 제가 안 썼어요. 시행령이 3분의 2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어. 아마 3분의 1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통보는 아까 며칠이고 45 연장해서 입안에 드는 비용, 결정에 드는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련된 것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요건이 있어요. 이게 계획관리지역일 때 면적이 최소한 1만에서 3만 사이여야 되고 요 조건이 맞아야 돼. 그리고 계생자, 계획관리랑 생산관리랑 자연녹지지역이어야지만 되는데 여기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게 50% 이상이 돼야 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줘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할 때 산업은 뭘 말하는 거였죠? 공장, 유통. 그러니까 계획관리에다 짓는 애들이야 다.
공장 창고 다 계획관리 되시잖아. 계획관리가 그 전체의 50% 이상은 돼갖고 와야 되고 면적이 1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 사이 갖고 와야 지정해주겠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해줄 테니까 이 시골 지역도 개발이 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제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기지 2가지밖에 없었어요. 추가된 거야. 그래서 또 추가되더니 이번에 또 바뀐 거예요. 선생님들 얼마나 열받겠는지 알겠죠. 근데 그게 또 우리한테 밥벌이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이거 규제 보면서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어차피 나는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목숨 걸어야 돼요. 저 이거 잘리면은 우리 애기들 어떻게 해. 뭐 먹고는 사겠지. 그럼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관련된 거 보니까 자꾸 입체 복합구역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기존에 했던 교재를 바꿔야 되는 게 불편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 교재 맨 첫 페이지가 요거 맨 프린트 제가 하나 드렸죠. 앞에서 받아오셨고 영상 보시는 분은 옆에 다운받으시면 돼요. 여기 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폐지시키면서 대체되는 게 나온 거죠. 없어진 게 아니라 대체된 게 나온 거라고. 그래서 새로운 용도 구역 3가지가 나왔는데 자 이제 보세요. 도시 무슨 구역? 혁신구역. 용도? 복합용도구역. 요 2개가 나오면서 2개 합쳐버리려고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무슨 시설 부족하겠다. 기반시설. 그래서 도시공객시설을 입체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도시공객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하 입체 복합구역이라 한다. 줄여서 이걸 도복입이라고 그래요. 도복입이라고 할게요. 너무 기니까. 태권도 아세요? 저 태권도 몇 단일 것 같아요? 노란띠 누구야? 태권도 제가 2단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태권도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닌 거예요. 뭐 그냥 주더라고 2단. 저 국회의원 가서 몇 번 하고 오면 1단 주고 몇 번 하면 2단 줘요. 그냥. 근데 이게 써먹을 때가 있었는데 군대 가니까 자격증 2단 있으면 쉴 수 있어요. 그 다 1단을 따고 나와. 군인들 대한민국 남자는 다 1단이에요. 군대 갔다 온 남자. 저 1단을 승급신사에서 1단 받아야 돼. 맨날 다리 찢고 있거든 애들. 근데 그때 누워 있었지. 유단자는 나와 이렇게. 근데 그 도복을 주는데 군대에서는 도복이 그때 우리 떡볶이라고 해서 저 때는 주황 색깔 옷이었거든요. 너랑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떡볶이라고 주황색 추리닝을 주는데 그거 입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 도복 같은 거 하나 있고 그거 갑자기 생각나네. 도가 뭐야? 복합 용도 동영상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복이 뭐야? 복합 용도구역. 용도구역 앞에 복합 붙어 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도시공객 시설인데 너무 길어서 그냥 이제 뭐야? 입체 복합구역. 그럼 얘가 왜 나왔냐? 요 3가지 대한 것만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고 그다음에 개정된 것들만 정리하면 되니까 내용만 한번 봐볼게요. 살짝 볼게요. 계획이 3가지가 신설이 됐는데 방금 전에 도시공관리 계획 다음에 아까 공간 재구조화 계획 나왔죠. 요거는 딱 공간 혁신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만 따로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토지의 이용, 건축물, 그 밖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자, 기존의 공간을 재배치하려면 규제가 세면 완화 안 하면 얘를 배치는 못하지. 그러니까 규제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화를 하려고 용도구역이 효율적으로 계획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공간 재구조화 계획인데 얘는 누구 계획하고 거의 유사하다. 도시군 관리계획과 유사하는데 이반권자에 누구만 빠진다. 도지사.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도시군 관리 공부했으니까. 그다음에 도시혁신계획은 아까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제 화이트에다가 새로 개발하는 거잖아. 그 화이트야 얘가.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에서 토지 이용 이렇게 할 거고 용도 뭐 넣을 거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제한을 막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따로 정하려고 계획을 짜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면 지구단위계획 짜는 것처럼 도시혁신구역 지정되면 도시혁신계획 따로 짜라 이 뜻이에요. 얘는 지구단위계획 똑같은 놈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지구단위 집어넣게 돼 있어요. 지구단위 집어넣게 돼 있어.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몇 년 안에 계획 짜야죠? 3년 안에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래서 얘네들도 실효가 3년으로 돼 있어요. 무슨 계획이 들어있어서? 지구단위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자 복합용도라고 그러면 아까 주로 주상공인데 기능이 제일 떨어진 애가 누구랬죠? 공업 떨어진 데다가 주거기능 상기를 넣는댔죠. 그래서 주상공 나온 거야.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여러 가지 기능을
융합시키고 복합시켜서 융복합된 공간을 조성해 보겠다. 그래서 지하철 지나가는데 위에 아파트 있는 애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청사 있는 옆에다가 공장 짓고 아파트 지어야겠다는 거예요. 다 복합하게 해서 넣겠다고. 그래서 요거를 하려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한대요. 예,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내용 중에 하나가 복합 용도 계획이랑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나중에 결정이 되면 무슨 계획과 똑같다. 도시군 관리 계획과 똑같이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활권 계획 수립 특례인데 이거는 신설은 됐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서울시가 이렇게 있으면 권역을 이렇게 나눠요. 생활할 수 있는 권역을 따로 나눠서 이 생활권별로 계획을 수립할 때 특례를 좀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생활 권역을 정해놓고 거기를 개발, 정비, 보존이 필요하다면 이 대통령 영유 정하는 바인데 지금 시행령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냥 이거만 있어요. 이게 시험 끝나고 나오길 바라야 돼요. 우리 시험 며칠이지? 27일 날 CC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이제 26일 전에 발표가 나오면 공부해야 돼. 국회의원을 어떻게 일단 감금을 시킬까? 못 나오게? 그래서 요거는 대통령령이 나오기 전까지 모르니까 생활권별로 계획을 따로 짜는 거를 만들어 주겠다를 신설해 놓은 건데 이게 기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본 계획에. 그래서 여기 자, 생활권 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여기 생활권 그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이 수립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기본 계획이 생활 권역별로 계획을 짜놓거든요. 근데 이번에 생활권별로 니네 특강, 특특, 시장수가 따로 짤 수 있어. 짜면 그거 나중에 여기 기본 계획 반영한 거랑 똑같은 걸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큰 의미는 없고 이제부터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볼게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딱 세 가지 하려고 한 거야. 용도구역 아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도시혁신구역, 복합, 용도구역, 도복, 입이 뭐예요? 입체 복합. 나중에 하면 여기 복합하고 여기 복합 나오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복, 입으로 해요. 도가 뭐예요? 도시혁신구역, 복합, 용도구역, 입체 복합구역. 요 입체 복합구역은 1번, 2번 두 개 한꺼번에 할 때만. 요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얘가 그 용도구역 어디다 지정할 거고 위치는 어디다가 놓고 거기다가 어떤 계획을 짤 거냐 이 계획. 그리고 이거 지정하면 분명히 사람들 많이 들어올 거니까 무슨 시설이 문제가 생길까? 그래 주거 교통 이거 문제 생길 건데 영향은 어떻게 될 건지 또 뭐로 정한대? 그러니까 이거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특광, 특특, 시장호수가 짜야 되는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짜는 거고요? 국장. 특광, 특특, 시장호수가 요청해도 짤 수 있어요. 요게 그냥 신설된 거고. 그리고 협의할 때 도시혁신구역은 아까 의견 제시를 며칠로 잡아놨어요? 원래 다 30일인데 제만 10일이에요. 그리고 심의할 때 원래 시도 대장이면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지방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간섭한 됐죠. 규제가 너무 완화되는 거라서 그래서 요 국장이 결정하는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두 가지 섞는 거 하려면 중앙도계 심의 거쳐서 지정해라. 그거만 달라졌고 결정고시가 되면 요 내용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에 반영된 거로 보는 거고 이 계획은 그 무슨 계획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 안 하고 이 절차로 하라는 뜻이에요. 짜는 사람 중에 누구 빠졌네? 도시 없다 이거 하나.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우리 배울 때 뭐 배웠는지 11월 달에 제가 4주차인가 3주차 때 했거든요. 좀 피곤하지? 근데 이거 제대로 해두면 작년에 학교 가신 분들하고 만났을 때 너 도시혁신구역 알아? 이렇게 해줬다고. 자기는 땀 뭐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했어. 알아? 그래서 걔가 안 돼. 그러면 할 말 없죠. 몰라. 알 수가 없어. 나도 처음 강의한 건데. 얘가 인천역이 예전에 여기 주거지역이고요. 인천역이면 유동이 엄청 많은 곳인데 규제가 심해가지고 뭐 개발이 안 됐던 상태에서 얘를 한번 다시 규제를 완화해서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지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는 2016년에 처음으로 1범, 시범이 인천역이었어요. 동인천역하고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했죠. 그럼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입지규제를 최소화시키겠다. 그럼 여기가 용적률이 얼마죠 혹시? 이종 일반 주거 용적률 1, 2, 1, 2, 100, 150, 200, 250이잖아. 250인데 얘 800까지 올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시혁신구역은 1500까지 준다는 거예요.
더하나된 거죠. 이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야. 800까지 해주겠다는 게. 그래서 이게 인천역이거든요. 딱 봤을 때 여기 서 있다고 딱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어때? 서울역보다 더해 이거. 그럼 이 기능 떨어져, 이 좋은 사람 바글바글한 거점으로 키울 수 있는 곳이 너무 기능이 떨어져서 한번 규제를 완화해서 올려보겠다라고 해서 이 오른쪽이 차이나타운이거든요. 그래서 살려보겠다 해서 대상 지역이 어디였냐면 도심 지역이나 부도심이나 생활권 중심 지역 또는 사람 바글바글한 지역, 뭐 쓰리풀 역세권 이거 결절지에서 1km 이내인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능 한번 완화해보겠다라고 했던 건데 지정이 된 곳이 한 개도 성공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역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추진해놓고 여기 지역에 원래 이종 일반 주거가 건폐율이 60이 용적률이 200이잖아요. 250이잖아. 내일 얼마까지도 주겠대? 600. 인센티브로 800까지 최대. 근데 요거 용적률 풀리면 땅 가치는 당연히 뭐예요? 날아올라. 활활 올라. 그럼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최고 8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반 시설인 이 인천의 기능 역세권 역할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가 CGV 여기다가 현대백화점 여기다가 호텔. 그래서 복합 기능 넣겠다 이거였거든. 근데 막상 올라가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인천역 안 되고 여기 주변의 지역은 다 개발됐는데 저기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기준이 인천역이고 여기 차이나타운이잖아요. 사람 엄청 많이 와 차이나타운에. 근데 어디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가가 개발 좀 하라고 지정한 구역이 아까 뭐였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었는데 이 구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처음 됐던 게 아까 인천이었단 말이에요. 제 뉴스 나와서 그래서 캡처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추진 사업이 인천역 복합 개발 사업인데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졌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전국 1호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여기 일대 개발이 안 됐다. 고도 제한이 있었어요. 기찻길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주거 비율이 40%밖에 못 지나가 시끄러워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요. 뭐 주택을 줘야지 많이 팔아먹을 건데 못 팔아먹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동대구역 내려보신 적 있어요? 대화가 안 되네 이거. 동대구역 내리자마자 신세계백화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제일 큰 게 동대구역이 있는 거야. 해운대 센터시티 있는 것보다 더 크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게 여기 그러니까 동대구역이거든요. 동대구역 옆에 여기가 옛날에 그 단독주택 많이 있었어요. 그 상가 같은 거. 근데 거기를 싹 밀어서 신세계백화점 만들었어요. 이거 들었어요. 그래서 복합용도 기능을 넣은 거지. 역세권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가 필요한데 그럼 뭔가 좀 다른 걸로 하면 안 돼? 라고 고민하다가 만든 게 그러면 얘를 필요 없는 건 흐지부지 하니까 요거 제도 자체가 실효성도 없고 정부가 개발 조건을 아무리 좋게 해줘도 결국 기본적으로 이게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수준을 넘어서 특혜까지 가야 할 만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없애고 새로 합시다 해서 그럼 정부가 공간을 혁신시키자 해서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을 하겠다라고 작년 3월 달에 제정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게 이들이 1년 내내 연구한 게 얘야.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하나, 복합용도구역 하나, 도시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에서 총 몇 개? 3개로 만들겠다. 그래서 동인천역도 거의 뭐 유명무실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용적률 얼마까지 주겠대요? 1,500까지 줄 테니까 아까 600 갖고는 의미가 없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도시혁신구역은 아까 제가 화이트존이라 했죠. 그냥 백지 지역에다가 이제 새로 개발해보겠다. 그래서 하얀 백지에다가 자유롭게 해보자는 의미로 최종 뭐 2개 정도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지정되면 아까 600은 저리가 얼마까지 준대요? 그럼 이제 유료업무 완화가 되니까 사업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노후 지역 개발이 좀 될 거다. 그래서 공간혁신구역 그러면 이제 아까 몇 개 있어요? 3개. 도보기비라고 그랬어요. 도가 뭐야? 됐어. 이거 전국에 아무도 우리만 안 되니까. 안 좋아요? 도가 뭐야? 모르잖아요. 제대로 얘기 안 하잖아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거 하나를 못 맞히네. 입체복합구역, 도시공객시설, 입체복합구역에서 요거 3개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아까 화이트존이랬죠.
그래서 제약 없이 자유롭게 개발해봐라. 용적률 1,500까지 주겠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의 용도지역을 변경 안 하고 여기 노후된 주상공 중에서 주 대상이 어디라고요? 공업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 넣겠다. 용도지역 변경도 안 하고. 그럼 완전히 복합용도 들어가면 좋아질 거 아니냐. 그리고 도시군계 시설 있죠. 그 복합화를 위해서 밀도를 완화해서 용적률 200%까지 완화하겠대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인천역 일대를 이제 입지 규제를 없애버리고 도시혁 신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여기 도시혁 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기존에 아까 600이었던 게 지금 현재 얼마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1,500. 그럼 이제 인천역 주변에 땅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지. 인천 그 주변에 그 차이나타운 건너편 쪽에는 땅값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차이나타운 바로 앞에서 그 음식점 하는 사람 있죠. 그분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팔라고 그래. 내가 2배 주겠다고. 4배 이상 올라갈 거야. 저기 지역은 그럴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또 안 되면 또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겠죠. 보도자료 작년에 나왔던 건데 작년 초에 23년 초에 나왔는데 도시혁신구역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정부가 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민간이 창의적인 계획도 좀 짜서 여러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좀 개편이라고 돼 있잖아요. 개편해서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걸 만들겠다. 영어로 뭐라고요? 화이트존. 그럼 여기는 네 멋대로 줘봐. 있어 여기 토지 건축 용도 제한을 안 둘 테니까 용적률 건폐율 있던 거 다 빼고 너 한번 해봐. 그럼 여기다 특이한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이한 건물은 건축법에서 배웠는데. 그럼 예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특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정비가 안 되는 게 역세권이거든요. 철도 정비창 같은 거를 이걸 도심 지역의 핵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떨어지니까 호텔 기능도 넣고 주거 기능도 넣고 병원도 넣고 공원도 넣고 해서 공밀 융복합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만든 게 도시 혁신구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이게 아까 철도 역세권이다 보니까 주거를 많이 못 넣어요. 4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분양이 안 돼요.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제약 없게 할게 다 해봐. 백지로 만들게 이 뜻이에요. 그게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아시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노후항만 배우 다니는데 여기에다가 그 우리나라 쌍용호설 있죠. 쌍용호설 이거 짓고 일본 애가 와서 배 올려놨어 이렇게. 이게 마리나 베이 호텔이에요. 요 호텔 3개 있죠. 요 위에 거는 일본 애들이 한 거고 요거는 쌍용에서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안 좋아? 여기 올라가면 수영하는 데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수영할 때 사진 찍는 게 다 여기서 찍는 거예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그리고 여기 사자가 부르는 게 있을 거. 여기가 이렇게 많은 게 그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이 기존에 있던 거 그냥 싹 없애고 여기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복합적으로 하는데 공장은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화이트존 도입해가지고 노후항만 배우 단지를 만들었으니 요거를 베껴서 도시혁신구역이라고 만든 거라고. 이거 이제 복합용도구역. 잠깐만. 복합용도구역이라는 단어 들으면 뭐가 일단 떠올라야 돼요? 공업적 떠올라야 돼. 그래서 거기다 주거 기능 넣겠다. 주거, 상업, 공업, 용도 지역별로 가능한 시설이 이 밀도가 다 다르게 허용하겠다. 그래서 업무도 하고, 일도 하고, 주거도 하고, 생활도 하자. 그래서 여기 워크, 라이브, 그 다음에 플레이가 다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리고 복합 용도 계획을 따르면 기존의 용도 지역 바꾸지 않고도 주거 기능도 넣고 상업 기능 넣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복합 용도가 될 거 아니냐. 그럼 이거 이름 자체를 복합 용도 구역 해버리는 게 낫겠다 해서 복합 용도 구역인데 주로 노후 어디를 대상으로 하네? 세태 구도심이 대상이에요. 여기다가 상업 기능, 주거 기능 넣으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도심 공동화 현상을 안 나오게 하겠다 해서 용도가 공업 지역이 7%, 여기 이 정도 있었는데 여기다가 상업 기능, 주거 기능, 상업 기능, 업무 기능 다 넣겠다는 그래서 복합 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공업 단지나 뭐 세태되는 구도심에다가 주거 기능 넣고 문화도 넣고 업무 복합을 넣으면 해당 지역에 어떤 내가 직장하고 가까워지잖아. 그 직주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직주 근접의 수요 등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니 복합 용도 구역 지정됐다. 그럼 이제부터 어느 지역이 주 대상일 거냐? 공업 지역이죠. 노후된 물레동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여기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니까 토지 가격 상승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중개하시는 분이 이거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복합용도구역 지정된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 여기 복합용도구역이 어떤 지역이라서 규제가 완화되고 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입지복합구역이라는 거 나오면 앞에 무슨 단어가 생략된 거다. 그죠, 그죠. 그래서 도시공개 시설 부지인데 입지가 되게 좋지만 이것만 들어와라 해버리니까 기능이 너무 떨어졌죠. 철도하니까 철도만 들어오잖아. 다른 거는 기능이 없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을 넣자.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시설을 넣어서 복합화를 허용하겠다. 그래서 현재 도시공개 시설 입지 가능 지역 확대해서 기존에 있던 밀도를 완화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 해서 여기가 도시공개 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도입하고 이하 뭐라고 그래요? 입체 복합구역이야. 그럼 여기는 기존의 용적률 2배까지 상향해 주겠다. 200%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얘네들 지정되면 땅값이 어떻게 되죠? 그럼 집가 나중에 상승분은 어떻게 환수할 거냐? 그 대책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할 때 배웠던 거예요. 이 규제가 완화되면 집가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그럼 기존의 지구단위계 지정 변경에만 적용되던 그러면 기부채나 펴라는 거지. 너 땅값 올랐으니까 공공의 기여를 좀 해라. 그래서 돈을 도시혁신구역에도 확대 적용을 해서 나중에 협상해가지고 늘어난 비용의 일정 부분을 만들어내겠대.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은 안 나왔어요. 얼마 내에 이런 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하려는 게 기존에 있던 전용주거지역에는 체육시설만 허용하던 거를 전용주거지역에 종합의료에서 병원도 집어넣게 해주겠다는 거야. 얘가 지정되면.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은 조용해야 돼요? 시끄러워야 돼요? 조용해야 되니까 배드민턴 이런 거는 해줘요. 근데 병원 들어오면 시끄럽잖아. 못 들어오겠는데 넣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체육시설 운동하는데 옆에 운동장 옆에 뭐 청사도 들어가고 옆에다가 뭐 두는데 병원도 종합의료시설도 넣겠대요. 그래서 노청사가 있으면 여기 그래서 경찰서가 하나 있어. 근데 여기다가 주택을 짓는 거야. 옆에 직주 근접되죠. 그리고 여기 주택동 옆에 녹지도 있고 상호 오피스도 넣어서 역세권은 뭐 지하로 가는데 이게 지하철역인데 위로 이렇게 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 갖추는 거잖아. 그럼 이거 완전히 새로 도시 만드는 거죠. 그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해버리겠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도 지정된 걸로 간주하고 해라. 그래서 요 개정이 되면 어느 지역의 혜택을 제일 먼저 받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실무에도 되는 거고 시험에도 나오는 거니까. 용산기지창입니다. 용산기지창이라고 아세요? 용산기지 여기 용산기지창 국유지거든 이거. 여기다가 개발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역에다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거였잖아요 옛날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심에 쇠퇴한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K는 저를 말하는 거예요? 고상철. 그럼 이제 여의도하고 용산 라인이 여기가 다 어디야? 사람 벌벌 곳이잖아. 그리고 이제 대도심지의 도심지 투자지 시골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또 지방은 배제된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주로 상업공업지역인데 노후화된 도심지를 개발해서 진행하겠다니까 이제는 공장이 노후화된 것들이 좀 보이면 그쪽 지역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지정되면 복합 용도구역 지정돼 버리면 거기다 주거기능 넣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병원도 넣고 하면 쇠퇴됐던 시멘트 공장 하나 있어서 동네가 죽어버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결론은 서울시 지도 새로 쓴다 해서 요 용산기지창을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요거예요. 용산기지창 처음 듣는 거지. 자, 이제 용도구역이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 용도구역하고 입체 복합구역이잖아요. 근데 얘네 둘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얘는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용계 기도지 입할 때 입이 입체복합구역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요 둘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을 하는데 결정이 되면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된 거로 본다는 애야. 다르죠? 그래서 프린트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장이 왜 ES 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도시혁신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상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얘네 설명해 놓고 어디를 말하니 이렇게 물어볼 것 같다고. 처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 절대 안 나와. 가장 용어 정의 아니면 대상지역이에요 무조건. 그건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요. 네. 화이트 존 하면 뭐야? 도시혁신구역. 공업지역, 노후 공업지역 그러면? 기반시설 그러면? 입체 복합구역. 그 정도만 나오면 돼요. 근데 원래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애가 뭐로 바뀐 거예요?
도시혁신구역을 바뀐 거거든.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애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도심부 도심의 생활권 중심 지역, 그리고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창의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럼 여기를 싹 밀어가지고 흰색깔 위에다가 다시 올리겠다. 이게 도시혁신구역이 대상 지역이고, 복합용도 나오면은 이제 공장이니까 산업이란 말 나올 거고요. 그리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서 단계적 정비를 좀 하겠다. 그리고 도시 공간을 좀 조성을 다시 한번 할 건데 여러 가지 기능을 집어넣는 거니까 주거 기능도 들어가고 상업 기능도 들어가고 공업 기능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복합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복합적 개발이 공간을 유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고, 입체 복합구역은 무슨 시설이네 이거? 도시공개 시설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단어 나와야 돼? 그래서 기반시설, 뭐라고 해서 기반시설, 무슨 시설? 도시공개 시설, 도시공개 시설. 이게 다 이 단어만 나와요. 맞죠? 도시공개 시설은 결정이 된 거야. 결정이 되고 나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기가 좀 약간 정비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 기능에다가 다른 기능 더 넣겠다. 뭐 입체 복합구역 가라 얘기죠. 그리고 주변 지역을 정비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하다 보니까 이 기반시설 너무 부족한데 기반시설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싶다.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첨단 기술 하면 뭐죠? 내가 어저께 봤는데 그 비행기예요. 비행기 타고 웅 떠가지고 그 어디지? 김포공항인가까지 가는데 15분? 그 드론 비행기. 드론 비행기가 가려면 공간이지만 어디로 가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무인 자동차. 다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로. 그럼 첨단 기술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긴 입체 복합구역 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공개 시설을 조성하겠다. 그 결론은 기반시설 관련된 거 나오면 뭐예요? 입체 복합구역이고, 그러니까 산업기능 복합해서 다른 기능 넣겠다 그러면 복합용도구역이고, 도시혁신구역은 종전에 있던 누구를 데려온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입지규제 완화해서 도심 지역을 다시 거점으로 다시 개발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이나 거점 역할을 하거나 창의적 개발이 필요한 깨끗하게 개발할 지역이면 대상이다. 그래서 요거 갖고 낼 것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자 특이사항이라는 거는 도시혁신구역의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 잘 봐요. 도시혁신구역의 내용에 여기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있어요. 무슨 계획 들어있어요? 지구단위. 여기서 지구단위 들어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얘네들이 도시혁신구역에서 계획을 짰어. 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혁신구역이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들어있어서? 지구단위 들어있어서. 근데 얘는 없어. 계획을 안 짜니까. 입체 복합구역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획 내용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안 되고, 아까 1.5에서 2배까지 용적률 완화해준댔죠. 그래서 최대 200%까지 완화해주는 지역이다. 그럼 결론은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되면 도시혁신계획 짜야 되죠. 복합용도구역 지정되면 복합용도계획 짤 거 아니야. 용도구역 지정되면 복합용도계획, 도시혁신구역 지정되면 도시혁신계획 짤 거 아니에요? 그럼 행위자는 뭐에 따르냐? 그럼 요 계획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걸 길게 쓴 거야. 도시혁신구역에서 뭐 건축물의 건폐율, 용도 높이는 뭘 따른다? 도시혁신계획을 따른다. 복합용도구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는 뭘 따른다? 복합용도계획을 따른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얘네 계획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둘이 거의 비슷한데 뭐 제가 빨간 색깔 해놓은 거 있죠? 1번 똑같죠? 2번 똑같이, 3번 똑같이. 그럼 여기서 특이한 게 여기 특별건축계획구역이라고 있죠? 복합용도구역 정되면 건물에 질 때 특별 건축구역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계획에 관한 사항 5번이 들어있는 거라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이 법조문 있는 거를 제가 요약한 거거든요, 이게. 이 표로 가시면 문제. 자,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은 용계, 기도, 지, 입이었는데 이제 요 내용 중에 이 내용 중에서 아까 입체 복합구역 있죠. 입체 복합구역을 주로 이제 요 계획으로 하는 거고, 요 두 가지는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요 두 가지는 아까 무슨 계획으로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 계획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나면 무슨 계획 결정된 거로 본다. 도시공간의 계획. 이것도 도시공간의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절차는 이걸로 얘는 하는 거고. 이제 이해됐지 이거. 그래서 되게 어렵게 해놔가지고. 그래서 프린트 드렸던 것 중에서 여기 아까 제가 그 PPT로 보여드렸던 거였고, 이게 이제 법조문이잖아요. 이 법조문을 제가 이제 보기 편하게 그냥 날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2페이지에 공간 재구조 계획 해가지고 아까 요거 순서 있죠, 이거. 요게 요 내용을 제가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를 난 진짜 여기 제사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 돼. 내가 안 봐도 요거만 봐도 돼요. 도시공간을 공부했기 때문에 뭐가 좀 달랐다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내용 우리가 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볼게. 자, 공간 재구조 계획은 도시공간의 계획이랑 똑같죠. 이방권자 누구겠네? 시장, 군수가 아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입안한댔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리고 입체복합구역 두 가지를 동시에 할 때 요 계획을 짜려면 도시공간 계획이 곧 뭘로 보겠대 지금?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본다고 해놨잖아. 이방과 관련돼서. 그래서 3번에 공간 재구조 국장이 주어가 국장이 나왔어. 그럼 도시의 경쟁적 뭐 향상과 특화 발전, 군영 발전 중요한 거 아니고요. 아까 국장은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뭐 해서 입안할 수 있댔죠? 요청에 따라 이렇게 입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소리예요. 원칙은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짜는데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원칙은 누가 짠다고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는데 국토부 장관은 요거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뭐 하면 요청해가지고 국장이 짤 수도 있다고.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할 때 국장이라는 단어는 도시공관리계획 내용하고 똑같은 걸로 보겠다라고 써 있고 기준하면 항상 어느 분이죠? 국장이 정한다 써 있잖아. 똑같죠?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 제한에서 아까 도시공간의 입안 제한하고 똑같았죠. 그래서 제한할 때 주민하고 이해관계자 포함해서 용도구역 지정을 위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는데 오른손에 도시공관리계획 도서, 왼손에 계획설명서 단어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 도서 이거로 바뀐 것뿐이에요. 똑같잖아. 그리고 특이한 게 알리는 게 공간 재구조화 입안권자는 최초 제안자에게 제안서를 받고 또 다른 제3자한테도 받을 수 있어요. 그 토지용계획 적절성 등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내가 요거 여기 복합용도구역 정해줄게. 그럼 지정되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하고 친해야 돼, 안 친해야 돼요? 친해야지. 저 오세훈시장하고 친하면 우리 동네가 복합용도구역 되잖아요. 땅값 올라가는 거잖아. 이걸 막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따로 대통령령에서 감시하겠다고 나왔는데 아직 대통령령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입안에 반영할 거고 결정이 되면 아까 통보할 때 제안하는 사람한테도 통보해 주지만 누구도 있어요? 제3자에게 알려라가 특이하게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입안에 드는 비용 있죠.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나 제3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법조문인데 그냥 볼 것 없이 그냥 이거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해된 거죠. 그 특이한 거 이제 볼게요.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 내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구역 지정 어디다 할 거냐, 계획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만 짜는 계획이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그리고 기초조사 똑같고 결정원자는 특이한 게 아까 결정원자가 국장 또는 시도의사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할 때 협의 먼저 해야 돼요? 심의 먼저 해야 돼? 협의. 관계행정기관장과 뭐를 거쳐라? 협의한 다음에 의협 다음에 뭐예요? 심의 거쳐야 되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아까 의견 제시하는 거 30일인데 도시혁신구역은 며칠이 됐죠? 10일. 요거 10일.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은 요거. 국장이 지금 결정하는 재구조화 계획은 국장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시도가 결정하는 요 용도구역이지만 심의는 어디 심의 거치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래.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이거 이해되는 건가? 이거 심의할 때 국장이 결정권자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거잖아요. 시도의사가 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도시혁신구역, 복합운동구역, 입체 복합구역 있잖아요. 그거 지정할 때에는 시도가 하더라도 뭐 거치래요? 뭐 특이한 거잖아요, 이거. 나만 특이한 건가?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효력은 아까 뭐 그려줘야지 효력 발생합니까? 뭐 그려줘야 돼? 도시공간의 내용과 똑같고 그리고 용도구역에서 아까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관련돼서 아까 표 3개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거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권자가 그 3가지 대상으로 도시혁신구역을 제한한다. 지정되면 계획 짤 때 요거 짜야 되는데 아까 여기 무슨 계획 들어있어서 그래서 얘도 몇 년 안에 계획 짜야 돼요? 구역 지정하고 3년 안에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지돼요. 얘도. 도시혁신구역도 마찬가지고 복합용도구역도 마찬가지인데 도시혁신구역만 며칠이라고 했죠? 의견 제시? 근무일 기준으로 2주 주는 거야. 2주. 5일째 근무니까. 복합용도구역도 똑같아. 아까 그 표 정리한 거예요. 얘는 특이하게 복특이라고 해서 복합용도구역 지정되면 아까 뭐로 본다고 그랬죠? 특별건축구역으로 본다고 그랬죠? 뒤에서 나오겠다. 그리고 입체복합구역 나오면 얘는 입체복합구역 요거 지정하는 거는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원래 하는 거예요. 2가지가 들어갔을 때만 입체복합 그 공간 재구조화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할 때 얘 앞에 도시공객 시설이니까 용어가 전부 다 도시공객 시설 아니면 기반시설 써 있을 거랬죠. 중공대는 몇 년 지나서 10년. 기반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하다. 첨단 기술 가진 뭐 시설을 하려면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공객 시설의 조성을 좀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다 입체 복합구역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정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시설이 좀 더 부족해질 거니까 공급 기반에서 부족해지니까 돈 내라 이 뜻이고 그리고 도시혁신구역 지정되면 여기 뭘로 본다고 돼 있네?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요 내용이 어디도 똑같냐면 요 내용이 복합용도구역도 똑같다. 그 복합용도구역도 지정되면 뭐로 본다는 얘기예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이 뜻이에요. 이게 복합용도는 미국 거 베꼈거든요. 미국의 혁신지구라고 그래서 복합용도라고 말 나오면 아까 무슨 지역이 주 대상이었죠? 공업지역. 물류, 항만 뭐 이러는데 거기다가 무슨 기능을 넣어서 주거기능, 업무, 문화 뭐 이런 거 넣었죠. 그래서 여기 재개발한 거예요. 북한 재개발 같은 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용도로 재개발했던 거를 복합용도식으로 해보겠다. 용도구역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요 3가지 비교했던 게 제가 볼 때는 요거 나올 것 같아요. 대상지역.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내용은 이제 이해됐죠? 나중에 찾아보면 되는데 시험에는 요 표하고 아까 그림 있죠? 그 2개만 보면 돼요. 네. 어려운 건 다 끝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겠지. 전국에 우리밖에 몰라. 기분 안 좋아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뒷부분 끝내버릴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